자, 이게 지금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2022년도에 월봉상 이렇게 1년 내내 빠진 거는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게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했던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국제 수익률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관세를 통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만 아니라면 이번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봉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 만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내려온다. 그래서 이 밑으로 운봉을 더 만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2만 포인트에서 이 밑에까지 축 빠져갖고 통상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겼을 때 30%까지는 빠지는데 일반적인 장에서는 30%까지 안 빠져요. 근데 2만 포인트 30이면 얼마예요? 6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14,000포인트에 여기에요. 여기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이거 뭐 기초 분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통령을 돼가지고 다음 또 4년도 한번 더 재트라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냥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든 내년 가서 중간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미국 시장을 보면요. 트럼프 1기였던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2017년도에 올랐다가 2018년도에 여기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빠졌던 거예요. 2018년도에 최저점이 마이너스 10%고 종가는 마이너스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0%예요. 이게 지금 음봉이 크죠. 이 음봉이 크게 나타나서 이게 지금 연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쳐요. 이렇게 음봉이 남아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10몇 퍼센트까지 뭐 한 20%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 지워지죠? 여기서 이 연봉이 더 커져서 뭐, 예, 뭐 이렇게 더 커져서 이 밑에까지 빠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지금 대기되어 있는 게 그리고 벤스 부총리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우리가 관세 정책만 쓰는 건 아니다.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친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원을 관세로 인한 수입원을 쓰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논란들이 많고 뭐 각자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을 1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본다면 1년 동안 놓고 본다면 1월 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취임 뭐 축하로 뭐 허니문으로 좀 올랐다가 이랬다가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렇다가 또 뭐 반등 좀 시도하다가 또 추세적으로 빠지고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지금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그러면서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여지를 지금 계속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품목별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2018년, 19년도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은 똑같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협상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더 빠지고 만약에 경기가 여기서 또 무너져가지고 진짜 미국 국민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시장도 막 더 빠져. 이런 상황이 되면 내년도에 중간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강하게 하고 하반기에 들면서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완화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별로 협상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관세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각 다른 나라를 때리고 이후에 달래기를 하는 것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물가만 잡아낸다면 특히 유가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그리고 감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다시 미국 위주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형성되는, 즉 2018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주식을 팔 건지, 아니면 다 팔고 그냥 진짜 떠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살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부분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역성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정책에 다분히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이클링이 아니고 트럼프의 정책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으로 다시 뒤엎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향후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다가 어, 트럼프의 정책의 묘미라는 제가 표현을 2, 3주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침체로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주식시장 폭락하면은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동성의 버블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고, 트럼프가 진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이란 국가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국가가 자기네들대로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리 실패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기로 들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즉 그것이 연준의 트럼프의 푸시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보다도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덜덜 떠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더 빠질 것 같아. 이게 지금 걱정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은 이럴 것 같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고공권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2,000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선물을 보통 10,000계약 이상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10,000계약씩 매도하지도 않고요. 일방향으로 10,000계약씩 이상씩 사지도 않고 그래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는 10,000계약 이상 사기도 했죠. 이건 이제 다시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6,500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다 초토화인 거죠. 그런 가운데 전체 시장에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속에서 종목별로는 공매도를 지금 맞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공매도를 많이 맞는 데는 지금 2차전지에서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의외로 바이오 쪽에서는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이 시가총액이 높은 데서,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LG에는 솔루션이겠죠. 7%나 지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예상과 빗나가지 않고, 보통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차 전지를 때리겠구나. 이제 그쪽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이런 데들을 지금 때리고 있고, 또 게임주인 크래프톤, 소위 고평가 성장주에다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도 많이 빠졌는데, 한미반도체 10% 빠진 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와 시장 컨센보다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까는 미국 시장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미국 시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이 그러면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느냐? 그것보다는 전체 시장이 만약에, 그건 개별 종목단의 문제인 거고, 전체 시장에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미국 시장이라는 매크로에서 미국의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미국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빠져요. 미국이 전날 빠졌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의 관점에서 두려움이 이제 악재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환율이 원화가 지금 워낙에 약세의 국면에 있는 겁니다. 원화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서 더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외환들은 선물 매도를 하고 매도를 계속 때리겠죠. 매도를 때리면서 이제 공매도도 시행됐으니까 종목별로 막 공매도 때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달러인데스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야 이대로 가면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막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난주부터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경기의 부분 이런 부분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서는 그런 관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을 그러면 언제쯤에서 돌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빠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빠질 때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어떻든 시간이 흘러고 나서 미국은 저점에서부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게 있어. 이건 공매도에 의한 개별 종목 섹터 얘기가 아니고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갈 부분이 좀 있어. 그러나 환율이 이번에 정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환율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우리 시장은 아마 차별화,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또 우리나라에 좀 존재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께는 방송을 통해서 3월 한 중순까지는 가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공매도 시행도 있고 관세 부과도 있고 정치적 노이즈도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런 사전에 대비가 됐으면 다행이고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홀딩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금 사용을 조금씩 하면서 주식을 좀 사는 편인데 이유는 이제 오늘 시황의 결론적인 이유를 좀 저의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미국을 볼게요. 미국의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크게 빠져서 매수할 기회를 잘 안 줬어요. 중간중간에 빠진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근데 짧게 빠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텀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2022년도에 엔비디아 얼마까지 빠졌죠? 가볼까요? 2022년도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얼마나 빠졌나 한번 가볼까요? 이게 엔비디아네요. 2022년도에 여기죠. 엔비디아가 이거 지금 액면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10달러잖아요. 10달러 여기 1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요. 테슬라는 엔비디아는 그 이후에 뭐 좋아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테슬라는 2022년도 저점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얘는 100달러 근처까지 테슬라는 떨어져 있었네요. 그러면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 이슈가 별로 없는 거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0달러 정도 있었네요. 그래서 260달러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가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움직여주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우리 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주 깊게 빠져가지고 추세 하락인 경우에는 밑에서 사도 이익 별로 안 내지만 요번에는 추세적으로 좀씩 좋아지고 있었던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깊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종목들도 한 30%, 40%씩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고점으로부터는 그렇고 뭐 직전 저점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기준으로도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봐도 뭘 볼까요? 테슬라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브로드컴 같은 거 이렇게 볼까요? 250달러가 고점인데 지금 169달러예요. 좀 있으면 이제 100달러 떨어지게 생겼네요. 250에서 100달러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종목의 종목들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그러느냐? 무슨 표현이냐면요. 저는 어, 이번에 만일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해서 모두 다 고꾸라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전략이 안 먹힐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악재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노이즈의 부분 그래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되는 막 위로 치고 간다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 3주 전만 해도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봄으로 오는가 반도체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빠져버렸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그 뉴스가 쑥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 시장이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만약에 이번에 전고점 돌파하면 2650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얼마 전만 해도 왜 2,900을 가느니 3,000을 가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없어진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역엔 누가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가 가야지만 우리 시장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반도체를 타겟팅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 전체에서는 오늘도 지금 좀 전에 지금 제가 방송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하락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마이너스 30% 났어, 마이너스 40% 났어, 마이너스 20% 났어, 뭐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 언제쯤 나올까, 언제 팔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평이할 때는 변동성이 크게 주지 않을 때는 다시 그것을 복구하거나 내가 종목을 수평 이동하거나 이런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변동성을 준다면 그렇다면은 이번에 위로 업사이드로 보통 한번 오르면은 50%씩 100%씩 오르는 종목들이 꽤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 에, 현금이 있다면 이번에 그런 종목을 좀 사서 기다려보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볼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근데 이건 뭐 저의 생각 그냥 말씀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랑 만약에 생각이 틀리시다면은 아니야 그건 지금 그 말에 어떤 게 틀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또는 두려워 그렇다면 그쪽으로 뭐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 향후의 시나리오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든지 아니면 미국이 요번에 관세 부과하고 나서 시장 반응을 보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맞아 떨어지는 데 맞춰서 하시든지 간에 시장이 큰 수익을 주면서 내가 마이너스 한 30% 났는데 올라갈 때는 50% 수익 내야지 본전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이 하락 변동성을 주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기회를 주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장에서는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초강세의 시장이었지만 그런 거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 변동성을 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후에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좋아질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3월 31일이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뭐 관세 부과하고 또 뭐 4월 1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우리나라 정책 노이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끝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4월 내내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빠르면 일주 좀 늦어도 한
이 2주 안에는 이런 한업 변동성을 마무리하고 또 저점 형성을 막 시도하다가 이후에 방향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황을 보고 대응을 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기 뜻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노지 이거는 어떨지 저는 모르겠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 것이 성공될지 안 될지 요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